주변에서 테슬라나 미국 주식 이야기할 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요즘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빅뉴스가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입니다. 묻어두면 무조건 번다며 일단 사고 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진짜 기회일지 고민되실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지갑부터 열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를 단순히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회사로만 알고 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정체는 통신과 우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복합 테크 기업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300페이지에 달하는 공식 문서를 토대로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추정 가치는 무려 1.5조에서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자산 규모가 무려 2천조 원에서 3천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상장하자마자 메타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7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다만 상장 시점에 전체 주식의 5%라는 매우 제한적인 물량만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초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워낙 거대해서 이 5%만 해도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해서 초기 흥행을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사업은 인공위성 기반의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입니다. 현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전체 인공위성의 75%가 바로 이 스타링크 제품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움직이는 위성을 발견했다면 대부분 스페이스X의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스타링크 사업은 전체 회사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며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스타링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해도 약 6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영업 마진율이 무려 36%에 달할 정도로 사업 효율성과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1년에 6조 원을 버는 회사의 전체 가치를 3천조 원으로 잡는 것은 냉정하게 과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영업이익의 500배에 달하는 몸값이 매겨진 셈이라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통신이 끊기지 않는 한국 상황에서는 이 서비스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오지나 망망대해 혹은 비행기 안처럼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곳에서나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타링크 가입자는 전 세계 1,000만 명 수준으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통신 서비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 중에서 매달 비싼 돈을 내고 위성통신을 쓸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우주에 띄운 인공위성은 5년 주기로 새로운 위성으로 계속 교체해 주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무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스페이스X의 모태이자 상징과도 같은 로켓 발사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로 날아갔던 로켓을 다시 지구로 수직 착륙시켜 회수하는 재사용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여전히 발사, 테스트 단계에 머무는 동안 유일하게 실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재사용하다 보니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독점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로켓 발사 시장의 약 80%를 싹쓸이하며 독보적인 1등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로켓 발사 사업이 아직도 만성 적자 상태라는 점입니다. 작년 기준 매출은 6조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성적표를 냈습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는 로켓 물량의 절반 이상이 자기 회사 서비스인 스타링크 위성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고객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위성을 올리는 비용이라 매출이 아닌 지출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미래 신사업의 확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소행성에 가서 희귀 광물을 채굴하거나 로켓으로 전 세계를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계획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계획들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이며 당장 실현 가능한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우주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열쇠는 차세대 거대 로켓인 스타쉽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주력으로 쓰는 팔콘 로켓은 일단 로켓만 회수할 수 있고 상단 로켓은 우주에 버려야 합니다. 반면 스타쉽은 로켓의 모든 부품을 온전히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종 진화형 모델입니다. 기존 로켓보다 5배나 무거운 화물을 한 번에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최근 진행된 12번째 시험 비행에서 바다 위 지정된 위치로 똑바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착륙 패드가 없어 넘어지면서 폭발했지만 이는 계획된 절차였기에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앞으로 이 스타쉽 로켓이 완벽하게 상용화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주가가 요동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변동성이 큰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 사업 부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했던 인공지능 기업과 트위터를 합친 후 이를 스페이스X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이스X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록이라는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이미 오픈 AI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 존재감이 약한 편입니다. 대신 콜로서스라고 불리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공지능 기업인 엔트로픽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트로픽은 고성능 인프라가 부족하고 스페이스X는 시설이 남아돌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사업 부문의 작년 매출은 4조 8천억 원이지만 적자는 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액수를 인프라 구축과 장비 구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인공지능 장비를 사들이는데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 막대한 지출의 상당 부분이 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커서를 무려 90조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엔트로픽과의 계약 덕분에 오는 2029년까지 매달 1조 9천억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22조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머스크가 이 계약의 기간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남겨 시장에 약간의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상장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인공지능 사업에 들어갈 막대한 돈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증시 상장을 준비하자 시장의 관심과 투자금을 선점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회사의 공식 문서에서도 미래 수익의 무려 80%가 기업용 인공지능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기존 공룡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스페이스X가 이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큰 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본질적인 가치라는 맥주와 기대감이라는 화려한 거품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라는 잔에는 가치에 비해 상당히 두터운 거품이 얹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품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그만큼 미래 가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뜨겁다는 뜻입니다. 대중적 인지도와 머스크라는 인물의 영향력 덕분에 이번 상장 자체는 대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유통 물량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이나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구글 주주들은 이번 상장으로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번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이 완료된 이후에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기대감 속에 상장했다가 초기 과열이 가라앉으며 주가가 폭락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과거 메타 역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지만 고평가 논란으로 석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상장 첫날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스페이스X의 현재 매출은 30조 원이 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매출액의 100배가 넘는 기업 가치로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 역사상 이례적인 고평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도 기업 가치가 매출의 10배 안팎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규모를 낮춰보면 연 매출 3억 원짜리 가게를 300억 원에 사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유망한 가게라도 원금을 회수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린다면 선뜻 매수하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 신사업이 실제 돈이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진입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스페이스X의 주가는 냉정한 숫자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의 크기로 결정될 것입니다. 테슬라 역시 매년 버는 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믿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전 세계 로켓 시장을 바꾸고 전기차 시대를 연 머스크의 실행력을 믿는다면 지금 가격도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2010년대의 혁신가 머스크와 지금의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나로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분 40%를 가졌지만 의결권은 무려 85%를 쥐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테슬라와 달리 스페이스X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인 셈입니다. 만약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비율을 잘 조절하면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까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자율주행 기술과 우주 로켓 기술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주식을 추가로 받기 위한 조건으로 화성 이주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내건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장 직후 매 분기 발표되는 성적표와 사업의 진전 과정을 내 눈으로 먼저 확인하는 투자가 안전합니다. 남들이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고 팩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기준을 세울 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